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키가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억지로 늘렸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침대가 아니라 내 기준만 무조건 맞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꽤 자주 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실수하면 원칙이지 하며 아주 차갑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직서를 내고 떠나면 그제야 회의실에서 요즘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약하지? 라는 철학 토론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다 덮어주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규칙은 사라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이상한 세상이 됩니다. 결국 너무 조이면 깨지고 너무 풀어주면 무너집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 직원 관리도 그렇고 심지어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사흘 가고 너무 느슨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오래된 지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를 정의와 자비의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원칙과 따뜻한 포용은 대체 어디에서 만나야 할까요? 오늘은 그 오래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이 골치 아픈 딜레마를 함께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탈무드 원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랍비들도 지금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거의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동의 지혜가 동양의 고전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현자들이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언제 봐도 신기합니다. 이어서는 현대심리학과 행동과학이 인간 조직이 왜 너무 엄격해도 망하고 너무 느슨해도 망하는지를 어떤 데이터로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지혜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겠습니다. 결제판 앞에서, 통장 앞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가족을 대하는 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원칙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전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BOL 1부 2장 12절, 너무나 깨지기 쉬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섬세한 유리로 만든 컵을 가진 왕의 비유가 있다. 왕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뜨거운 물을 그 안에 부으면 컵들은 팽창하여 터질 것이다. 만약 찬 물을 부으면 수축하여 깨질 것이다.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컵에 부었고, 그래서 컵들은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오직 자비의 속성으로만 세상을 창조한다면 세상의 죄가 너무 많아질 것이다. 만약 정의의 속성으로만 창조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견딜 수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정의와 자비를 모두 사용하여 세상을 창조할 것이며 세상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 비유가 참 묘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거대한 이야기인데 등장하는 것은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유리컵 하나입니다. 랍비들은 인간과 세상을 그 유리컵에 비유합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깨지고 너무 뜨겁게 대해도 깨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시죠. 여기에는 고대 랍비들의 아주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상과 인간을 다루는 왕, 즉 창조주 앞에 툭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것 같은 유리컵이 놓여 있습니다.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컵이 팽창해 터지고 너무 차가운 물을 부으면 수축해서 깨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적절히 섞어 붓습니다. 컵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혼나면 의욕이 꺾이고 너무 칭찬만 받으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사람도 유리컵처럼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도 랍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는 인간을 품어주는 자비와 용서를, 엘로힘은 원칙과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는 다시 일어설 자리까지 남겨두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책임까지 지워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우면 사람이 깨지고 너무 따뜻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세상을 한 가지 잣대로만 밀어붙이면 결국 모두가 상처 입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결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리컵은 참 약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한 통에도 상처받고 가족의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찬물은 깐깐한 원칙만을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규정은 맞는데 사람은 남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은 무조건 이해해 주고 감싸주는 태도입니다. 순간은 편하지만 결국 기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신입사원이 실수했는데 원래 다 그래 하고 넘어갔더니 같은 실수를 5번 반복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고 첫 실수에 인생 끝난 사람처럼 몰아붙이면 또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원칙만으로는 세상이 유지되지 않고 완벽한 자비만으로도 세상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의 정답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요리와 조금 비슷합니다. 소금만 넣어도 못 먹고 설탕만 넣어도 못 먹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힘을 적절히 섞어내는 능력.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는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회사도 결국 유리컵들로 가득한 진열장과 비슷합니다. 각자 다른 성격과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는 오직 성과와 규칙만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안 나오면 이유도 듣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처음에는 조직이 빨라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리더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고만 합니다.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다 보면 어느새 성실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조직이 됩니다. 결국 둘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나는 원칙주의자다 또는 나는 사람을 중시한다. 같은 편한 구호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상황을 읽으며 원칙이라는 차가운 물과 공감이라는 뜨거운 물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엄격해야 할지, 오늘은 조금 더 품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훌륭한 리더는 판사가 아니라 좋은 바텐더에 가깝습니다. 재료는 같아도 비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한쪽 극단이 아니라 균형을 섞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중동 사막에서 탄생한 지혜는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동양의 사유와도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역 64궤 가운데 가장 완성된 조화를 상징하는 궤가 있습니다. 바로 수화기제입니다. 원문에는 물은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어 서로 사귀어 만물을 이루니 완성되고 질서가 잡힌 상태라고 나옵니다. 주역은 세상의 이치를 자연물로 설명합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냥 두면 둘은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을 아래 두고 물을 위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가마솥이 만들어집니다. 물과 불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졌지만 그 반대가 충돌하는 순간 밥이 지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해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만 있으면 배가 안 부르고 불만 있으면 집이 시끄러워집니다. 둘이 적절히 만나야 저녁상이 차려지는 것이지요. 랍비들이 유리컵을 깨지 않게 하려고 섞어 불은 뜨거운 물과 찬물, 그리고 주역이 가마솥을 끓여내기 위해 배치한 물과 불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순수한 것 하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원칙만 붙들어도 안 되고 완벽한 자비만 붙들어도 안 됩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을 지혜롭게 섞어낼 때 비로소 밥이 지어지고 조직이 움직이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정말 현대사회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현대심리학과 경영학의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가끔 고전을 굉장히 비싸고 복잡한 방식으로 재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많은 조직을 연구한 끝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만 있고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편안해지지만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치 헬스장 등록만 하고 운동은 안 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반대로 책임감과 압박만 넘치고 안정감이 없으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폭증합니다. 출근은 했는데 심장은 이미 퇴근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정감과 책임감이 적절히 만나는 지점에서는 학습과 성장의 속도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가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 지지와 공감이 훨씬 많이 제공될 때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잔소리 5번 하고 그래도 사랑한다 1번 말하는 것보다 응원 5번 하고 충고 1번 하는 쪽이 훨씬 견디기 쉽지 않겠습니까? 결국 랍비들이 말한 온도 조절은 단순한 종교적 비유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깨지기 쉬운 존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였던 셈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와 엘로힘 두 가지로 나란히 등장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는 강한 리더라면 하나의 원칙으로 밀고 가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조차 하나의 속성만으로는 세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만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만 있으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걸 오늘날 시장으로 가져와 볼까요?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품 품질이나 안전 규정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놀랄 만큼 친절합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도 기준은 지키되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규칙만 있는 조직은 숨이 막히고 인정만 있는 조직은 회의가 끝나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신뢰를 얻는 조직은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적용할 때는 엘로힘의 얼굴을, 사람을 대할 때는 아도나이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이름으로 굴러가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힘의 균형 위에서 겨우 유지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이 글이 정리되던 시대의 랍비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우리끼리는 무조건 감싸주자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의외로 정반대의 경고를 남깁니다. 자비만 넘치면 결국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조직도 똑같습니다. 팀장이 실적이 떨어졌다고 매일 추궁하고 혼내기만 하면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를 웃으며 넘겨버리면 이번에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억울해집니다. 어느 순간 규칙은 사라지고 책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는 칼을 뽑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덮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분명히 묻습니다. 다만 동시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도 남겨둡니다. 회의에서 날카로운 피드백을 하더라도 사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랍비들은 바로 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면 풀려버립니다. 결국 오래가는 리더십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온도 조절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가 보여주는 상생의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랍비들은 굳이 유리컵이라는 연약한 물건을 등장시켰을까요? 돌덩이나 쇠붙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하나로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요구해야 하고 기준을 세워야 하니 어느 정도 압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압력만 존재하면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함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적을 했다면 격려도 있어야 하고 기준을 세웠다면 공감도 따라와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물을 붓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후배에게 말입니다. 문제는 그 물의 온도입니다. 나만 옳다는 확신으로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얼음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품고 가는 조직과 관계는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장 멋지게 현대 언어로 풀어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를 시장과 경쟁의 철학자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도덕감정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깁니다. 정의는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고 자비는 그 건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규칙이 없고 책임이 없다면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까지 사라지면 건물은 남아있어도 사람이 살기 힘든 공간이 됩니다. 규칙은 완벽한데 숨이 막히는 조직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반대로 사람은 다 좋은데 일이 굴러가지 않는 조직도 있습니다. 둘 다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현대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숫자와 성과만 강조하는 팀보다 명확한 원칙 위에 인간적인 배려와 인정을 함께 제공하는 팀이 훨씬 높은 성과와 낮은 이직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수천 년 전 랍비들이 이야기한 찬물과 뜨거운 물의 배합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을 오래 유지시키는 현실적인 운영 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조직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이 배합의 기술 위에서 결정됩니다. 차가운 뼈대와 따뜻한 온기, 이 둘을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깨지지 않는 유리컵 같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바로 이 온도 조절의 문제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장발장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꽁꽁 얼어붙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고 세상은 원래 냉혹한 곳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풉니다. 은식기를 내어주고 심지어 그를 감싸줍니다. 그 따뜻함은 무너지기 직전이던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반면 자베르 경감은 어떨까요? 그는 순수한 원칙과 법만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오름 아니면 그름, 흙 아니면 백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자신이 평생 추적했던 장발장이 놀라운 선의와 자비를 보여주자 그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그 모순과 충돌을 견디지 못합니다. 위고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한 가지 가치만 절대화한 인간은 현실의 복잡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후배를 볼 때도, 가족을 대할 때도,
내 기준 하나만 들이밀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징계를 해야 할지, 용서를 해야 할지, 밀어붙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하는 그 권한과 책임은 결국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완벽한 원칙이든 무한한 포용이든 한쪽 가치만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만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만 있으면 사람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두 가치를 함께 들고 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와 평화입니다. 지혜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차가운 원칙인지, 따뜻한 공감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회의실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단호함이 사랑이 되고 어떤 날은 공감이 해결책이 됩니다. 그 비율을 읽어내는 감각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정의와 자비, 원칙과 포용이라는 두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유리컵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지혜롭게 온도를 조절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내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도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는 화가 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된다. 나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다는 식으로 상반된 감정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적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반대할 때 상대를 완전히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차가운 원칙이 필요할 때도 반드시 따뜻한 출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연결된 다양한 관계들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옛말도 같은 뜻입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무조건 통제하는 것도 둘 다 위험합니다. 규칙은 분명하게 세우되 사랑은 그보다 훨씬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는 통제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규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경제의 영역입니다. 계산은 냉정하게 하되 사람은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거래는 원칙대로 하더라도 고객과 거래처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숨 쉴 틈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똑똑한 기업보다 가장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결제판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가든 집에서 아이의 손을 잡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상대에게 붓고 있는 물의 온도는 과연 적당한가? 바로 그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결국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